네, 안녕하세요. 주 페오대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소개드릴 논문은 Gradient Adaptive Flash Optimization이라고 해서 이 논문은 멀티 오브젝트에 대한 얼라이먼트를 좀 더 잘하기 위한 그런 방법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ACA 2025에 학습된 논문입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논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멀티 오브젝트 RLHF라든지 이런 얼라이먼트 방식들이 사실은 보상들을 그냥 선형경합, 단순히 웨이티드 썸을 해서 한 방향으로 최적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쪽을 잘하면은 그에 반대되는 어떤 다른 쪽이 좀 크게 무너지는 트레이드오프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보상을 그냥 단순히 뭔가 썩던지 웨이티드 썸을 하는 것 대신에 어쨌든 이 볼 각각의 목표가 있다 보니까 그거가 주는 학습에 대한 신호, 그레디언트를 좀 더 균형 있게 업데이트를 하는 GAPO라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이걸 통해서 두 가지 목표를 함께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어쨌든 오버뷰는 보상을 그냥 단순히 섞지 말고 그레디언트를 적절히 조정하자라는 개념 하에서 연구가 진행됐고 이런 5가지 스텝으로 좀 이 메소드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멀티 오브젝트 RLHF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여기서는 지금 목표라는 게 목표별로 오브젝티브와 그레디언트를 분리해서 계산하자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타겟하는 목표는 지금 헬프니스랑 함풀니스에 대한 내용인데 이 두 가지의 목표에 대해서 리어드를 하나로 합치지 않고 대신해서 각 오브젝티브에 대한 좀 개별 그레디언트를 각각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뭔가 이런 형태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단계까지는 사실 파라미터에 대한 업데이트가 헬프리스에는 어떤 방향이고 타임리스니스에서는 어떤 방향인지를 좀 분리된 시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런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존의 방법에 대한 좀 한계를 꼬집는 방향인데 기존의 MGDA라는 방법론에 대한 한계를 좀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에는 어쨌든 여러 오브젝티브의 그레디언트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이런 멀티플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방식 자체는 이런 파레토 스테이셔너리에 대한 조건은 만족할 수가 있는데 아직 이렇게 충분히 최적화되지 않은 오브젝티브를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못해서 이 파레토 프렌트라는 이런 효과를 전진시키는 데 좀 한계점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GAPO, 본격적인 이 메소드인데 여기서는 그레디언트를 한 번 더 리스케일링을 해서 어댑티브하게 결합을 시키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여기에 핵심 아이디어는 조금 덜 최적화된 목표에 더 큰 학습 신호를 주자라는 모티베이션을 갖고 있고 여기서 각 오브젝티브의 그레디언트를 다시 뭐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든 리스케일링을 하든 이런 방식을 좀 차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좀 직관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레디언트 놈이 큰 오브젝티브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아직 충분히 최적화되지 않은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레디언트 놈이 작은 오브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수렴된 목표다라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서 이거를 한 번 더 리스케일링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이 리스케일링 하는 리스케일드 그레디언트 기반의 업데이트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어쨌든 지금 리스케일드 그레디언트를 사용해서 이 GAPO가 MGDA 기존의 방식과 최대한 유사한 최적화 문제를 다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단순하게 로우 그레디언트가 아니고 리스케일드된 그레디언트를 기준으로 여러 오브젝티브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업데이트 방향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더 업데이트가 되게 주입을 시키고 그리고 이 스텝 5는 약간 부가적인 내용인데 어쨌든 지금 이 GAPO가 자동으로 뭔가 적절하게 이 둘 간의 목표에 대해서 균형을 잡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 PGAPO는 여기에 사용자 선호, 프리퍼런스라고 언급을 하는데 이걸 명시적으로 도입을 하는 단계입니다. 논문에서 서술하기로는 사용자의 선호 벡터를 정의를 하고 그 이전에 계산했던 모든 오브젝티브 그레디언트를 동일 스케일로 정교한 다음에 이 선호
프리퍼런스 가중치로 그냥 단순 결합을 해서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정도로만 서술이 돼 있고, 이거는 사실 이 파레토의 해를 선택하는 데 쓰인다라고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 프리퍼런스가 구체적으로 뭔지, 실제 사용자 선호를 반영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메인 방식은 GAPO까지 방식은 스텝 4까지이고, 이 스텝 5는 이런 형태로 좀 더 파레토 해를 선택하겠다라고 좀 부가적으로 서술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일단 멀티 오브젝트에 대한 퍼포먼스인데, 여기서는 이 두 가지 벤치마크를 사용을 합니다. 세이프티 쪽과 둘 다 세이프티 쪽, 함풀한 쪽 그 둘 다인데, 어쨌든 헬프풀한지 그리고 함풀한지에 대한 평가를 계속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설명드리면은, 일단 단일 오브젝티브 최적화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헬프풀니스만 헬프풀하게 모델을 학습시킨 경우에는 당연히 헬프풀니스는 높은데, 함풀니스는 크게 붕괴되고, 그리고 세이프티를 강하게 학습시킨 부분의 모델에 대해서는 헬플리스니스는 높지만 대부분의 질문을 리퓨즈를 한다. 그래서 헬플리스가 최저이다. 라는 결론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뭐 MORHF라든지 말씀드렸던 MGDA 같은 경우에는 어 어쨌든 뭐 이 첫 번째 MORHF 같은 경우에는 PPO 단순 PPO보다는 균형이 나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그 특정 오브젝티브에 좀 치우치고, 그리고 MGDA 같은 경우에는 좀, 파레토 스테이셔너리는 만족을 하지만, 약간의 두 오브젝티브의 평균 성능, 이 에버리지 성능이 좀 제한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금 제안하는 이 GAPU 방식 자체는 이 두 가지 벤치마크 데이터셋 모두에서 헬플리스와 함플리스니스를 동시에 개선을 하고, 이 에버리지 점수도 가장 높은 점수를 최고 성능을 달성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얼라이먼트 된 결과가 사실은 어 휴먼이랑도 좀 얼라인이 되냐, 이 평가 결과가 얼라인이 되냐라고 지금 평가를 추가적으로 한 내용이고요. 그랬을 때 일단 GPT-4.5가 평가한 상대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 자체는 이 첫 번째 그래프와 같이 뭔가 헬플리스와 함리스니스 두 축 모두에서 SFT 기존 방법 대비 더 개선됐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레이트 같은 경우도 비교를 했을 때 어쨌든 SFT 대비 좀 페어와이즈 비교해서 둘 다 뭔가 높은 윈레이트를 기록한 것을 좀 분석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뭐 로즈에 대한 분포에 대한 분석인데, 어쨌든 여기 결과에서는 특정 유형의 어떤 질문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질문 분포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공유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